클릭 감사합니다. 삼토크TV 김선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업 연쇄 부도, 도미노 시작, 실업대란, 취업지원문 열렸다. 5월 실업자 128만 명, 희망이 보이지 않는 한국, 각자 도생시대 살아남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참 평온해 보이고 길거리는 차량이 넘칩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곳곳에서 비춰지고 있고 한국의 어떤 분야, 어떤 부분, 어떤 곳에서든지 돌파구와 희망을 찾아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희망과 꿈, 그리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한 일을 함께 찾고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개구리가 냄비에서 서서히 죽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죠. 한국은 지금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개인과 기업, 국가 모두 부도를 대비해야 되고 각자 도생을 모색해야 합니다. 7월 이후 2021년 초중반부터 더욱더 곡소리가 난다는데요. 단단한 각오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결론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보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근검 전략은 기본이고 각자 위치에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잘하는 일, 가능한 일을 찾고 특히 온라인 사업과 온라인 소통 능력을 기르고 특히 달러를 확보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온라인 그 사업을 비롯해서 온라인 소통 능력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달러를 확보한다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전자책은 자,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윈윈 구조일 뿐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그리고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하셨다면 더욱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조사 연구에 따르면 지난 800년 역사에 있어서 경제위기의 부도로 이어지는 것은 늘 채무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다한 채무를 가진 66개 국가는 지난 800년 역사에서 결국은 언젠가는 부도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채무를 줄이고 없애는 데 주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무리 이자가 낮아도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점검해서 완벽할 때 대출을 하고 가능하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채무를 줄이자.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부동산을 정리한다든지 주택을 줄인다든지 위치를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가능한 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이 이자는 2배, 3배로 늘어나게 되고 또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반토막 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되겠는데요. 자, 미국 주식 나스닥 100 QQQ에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늘리는데 QQQ만한 게 없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1등 기업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우고 매년 업데이트가 되며 미국에서 사실상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50등 기업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연말에 101등이 됐다면 이것을 탈퇴시키고 새로운 100등 이내로 진입한 기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10년 이상 중장기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고 지수 수익만 따라가도 매년 15% 내외 수준이 되겠습니다. 1999년 3월 10일 발행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수익을 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최근 경제가 어려워서 최근은 3.181% 냈고요. 1개월 수익은 14.97%, 3개월 평균은 0.14%가 되겠네요. 이것은 이제 단기간이기 때문에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1년 동안에는 16.48, 3년 동안의 평균은 18.21, 자, 5년 평균은 16.34, 자, 10년 평균은 17.29%가 되겠습니다. 이 엄청난 수익을 내주는 것이 바로 나스닥 100 지수 ETF QQQ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QQQ에는 100 지수 ETF에는 첫 번째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11.91%가 있고 애플이 11.33, 또 아마존이 10.05, 페이스북이 4.33, 알파벳 A가 4, 또 알파벳 C가 3.99, 인텔사가 2.75, 또 넷플릭스가 2.08, 엔비디아가 2.03, 펩시코가 1.99입니다. 총 12 비중이 54.6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으로 전 세계 1등, 10등까지가 54.66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20년 동안 가장 탁월한 소득을 냈고 이 소득을 따라가더라도 가장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수를 쭉 보더라도요. 우리 이제 2000년도부터만 그냥 보겠는데요. 끊임없이 우상향을 했고, 비록 과정적으로 약간 등락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을 했고 가장 안전하게 소득을 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한 주당 지금 한 203, 40조 되니까 한 25, 6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되는 대로 매달 매주 또 이렇게 25만 원, 50만 원 정도를 투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안전을 가장 담보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꼭 같이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타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또 건강 관리가 중요하겠고 또 그 가족 관계, 대인 관계도 원활하게 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 형성에도 더욱 노력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건강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제 가족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가족만은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 힘이야말로 모든 것을 품어주고 녹여주는 최고의 힘이 됩니다. 어려울수록 가정과 함께 하시고 가정에 더욱더 따뜻한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석유 매장량 전 세계 1위 베네수엘라 왜 국민들이 굶주릴까? 라고 이렇게 보겠는데요. 자, 과다한 포퓰리즘 정책, 또 100만 프로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100만 프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왔고 석유 의존도가 96% 있는데요. 성장보다 분배에만 강조하다 보니까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불과 5년 만에 국가 파산 사태로 약탈과 보험제가 행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포퓰리즘 정책이,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물론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갔을 때 어떤 비극이 찾아올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극심한 경제난과 100만 프로 이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230만 명 이상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경제 난민이 됐습니다. 브라질 난민 쉼터에서 들어온 베네수엘라 난민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230만 명에 이르는 난민, 100만 % 육박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극심한 기아 속에 벌어지는 약탈과 범죄. 불과 5년 전만 해도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였던 베네수엘라는 2018년 이후 현재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단위면적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1위인 자원부기 베네수엘라는 내전도 외침도 없이 시리아 내전보다 더 참혹한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자, 성장 없이 가장 핵심은 이제 성장 없이 분배에만 집중한 것이죠. 그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 석유 자원 단 하나에 의존하다 붕괴된 전형적인 위정자의 정치적 실패, 베네수엘라의 경제 참극은 현대 국가 파산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 또 이제 신문 헤드라인을 쭉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코로나 사태의 뿌리 깊은 기업 연쇄 부도, 파산 도미노, 또 코로나 불황의 1분기 파산 신청 5년새 최다. 자, 국내외 일감 끊겨 이대로는 중기 줄도산, 잔인한 5월 실업 128만, 지옥문 열린 고용시장, 그렇죠? 잔인한 5월 취업자 39만 명 감소, 실업률 역대 최악, 잔인한 코로나19 2분기 기업 체감 고용실적 역대 최악, 미 셰일가스 최후 심판, 유가 추락의 줄도산 위기, 미 잔인한 4월 2050만 명 실업자화됐다. 대공황 이후 최악, 대기업들의 줄도산, 중소기업 몰락, 영세기업 몰락, 시중은행 도산, 경제학자들 석 달 후면 그 기업 줄도산, 정부 과할 정도 돈을 풀어야 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에 빠진 현대차 협력업체 사업 포기.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신문 헤드라인만 봐도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현재 경제 상황이 심각한 상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넘어갈 할 것입니다. 자, 취업자 증감의 추이를 본다면요. 자, 2020년 이제 4.1% 있고 4.1% 있다가 또 3월 달에 본격적으로 19.5%가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
안 보이네요. 자, 4월 달에 47.6% 감소했고, 이제 5월 달에 좀 줄었지만, 어쨌든, 이제 지속적으로 실업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업률은 모든 경제의 최악의 상황이 바로 실업률이죠. 그래서 실업자가 늘어나서 소득이 줄므로써 기업이 연쇄적으로 이게 생산량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파산과 부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현대차 협력업체인 명보산업이 경영난이 악화돼서 사업을 포기 결정했습니다. 6월 17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경주 소재 2차 협력업체 명보산업이 경영난으로 사업을 포기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현대차 1차 협력업체 등에 보냈습니다. 명보산업은 시트 백커버와 퓨즈박스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5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부품 공급이 중단이 길어지면 완성차 생산 라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명보산업 부품은 산타페, 투싼, 넥소 등에 공급해 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10년여 만에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난 실업률 관련 통계 작성한 1999년 이후 같은 달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았고요. 20대 고용률도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달 기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서비스업 취업자가 여전히 점차 늘고 있고, 제조업체의 취업자들도 감소폭이 늘어나고 있어서 고용 쇼크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끊임없는 이렇게 실업자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치닫게 될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자, 통계청 6월 10일 통계청 5월 공양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3월 19만 5천 명, 4월 47만 6천 명에 이어서 석 달 때 감소했는데요.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09년도 10월, 2010년도 1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처음이 되겠습니다. 5월 실업률은 전달보다 0.5%포인트 상승한 4.5%, 역대 5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업자도 127만 8천여 명으로 1999년 이후 같은 달 기준 최고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의 380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0년도 2분기 4월부터 6월이 되겠 텐데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조사에 따르면 고용실적 BIS가 80.6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는데요. 이는 1년 전인 97.6보다 17포인트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를 시작한 지 1980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자, 6월 종합경기 BSI 실적치는 74.2로 전달보다 3.6% 올랐지만 6월 기준으로는 22년 만에 최저치가 되고 있습니다. 한경련은 실적치가 62개월 연속 기준선 아래에 머무는 등 부진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는데요. BSI는 100을 넘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 되겠고, 100이 밑돌면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사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6월 4일 대부분 통계 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파산 신청 건수는 252건으로 작년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여파는 본격적으로 3월부터 본격화되고, 또 2010년 143건, 2017년 163건, 또 2018년 180건, 2019년 200건으로 매해 증가했으나 2020년 올해는 전년 대비 26% 늘어나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채무자의 총 재산을 채권자들이 나눠 갖는 절차가 되겠는데요. 법인의 파산 신청이 늘어난 건 그만큼 경제적 파탄이 상태가 깊어진 그런 증가의 뜻을 의미합니다. 특히 파산 통계는 경기 침체를 따른 후행 지표라서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분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파산 신청 급증과 더불어 대부분 공고액 게시판에 부동산이라든지 지적 저상권 등 자산을 매각하는 공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 한국인 입국 금지와 제한을 한 국가가 176개국인데요. 지금 정확한 통계조차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경제는 국내에서 동시에 찾아든 대침체 위기로 외환위기, 금융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수가 먹고 수출 길도 막힌 내후 예환이고 기업의 줄도산을 피하거나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시에 가계부채도 언제 터져나올지 알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되는데요. 1997년엔 기아, 한부 등 대기업 몇 군데서 문제가 시작돼서 다른 부분으로 확산됐고 2008년에는 금융시장에서 먼저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죠. 지금은 이미 시작된 단계에서부터 실무 경기가 확산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2018년 침체 중에 있었고 한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성장 동력이 꺼져가는 불안한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가 덮치게 되는 건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돼서 대침체 상황에 직면하고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이 문제였고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의 문제인 게 다른 나라로 전이된 반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가 무너진 상황에서 국제적인 인적 물적 교류도 막혀서 추가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업이 점점 더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빠져들고 있는데요. 기업으로서는 매출이 안 나와서 신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금난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은행들은 몸을 사리면서 대출을 꺼리게 되고 그 여파로 기업은 타격을 받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하니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신문의 헤드라인을 좀 보면요. 사설 3,866조 원 가계 기업 부채 이대로 괜찮은가? 또 국내 가계와 민간 기업의 빚이 사상 처음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2배를 넘어섰습니다. 자, 어느새 4,540조 정부 가계 기업 빚더미. 근데 여기 4,540조라는 것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한번 우리가 실감하고 가야 할 텐데요. 이게 정부 예산이 이제 500조지 않습니까? 500조. 1년 예산이. 이 500조에 10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10배, 약 10배. 이 돈이, 그리고 이제 계속 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자, 2020년 5월 4일 어느새 4,540조 정부 가계 기업 빚더미 가파르게 증가하는 한국 부채, 총 부채 지난해에 비해서 290조 급증, 부채 늘어난 속도 세계 4위. 세계 2위에서 4위라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4위가 됐든 2위가 됐든 이 늘어난 속도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기업 부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빨리 늘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다 빨리 이제 채무가 늘고 있다는 것이죠. 가계 기업 부채가 많은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내려가게 되고 이자가 조금이라도 증가하게 된다면 경제 위기는 언제든지 이제 트리거가 돼서 이제 촉발될 수가 있죠. 한국에서 만악의 근원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어떤 희망도 한국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각자의 재능과 지혜와 힘을 합쳐서 위대한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각자 도생 시대입니다. 일단 생존해야 할 것이고요. 동시에 이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 또 남들이 하지 않는 일,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에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